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상함이라는 건 타고난 성품일까요? 아니면 세월이 주는 선물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상함은 흉내가 아니라 세월이 깃든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자주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멋진 선배의 말투를 따라 하기도 하고 TV 속에서 본 지적인 인물의 손짓을 흉내내기도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 중에 늘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말수가 적은데도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 귀 기울였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말해야지 하며 일부러 낮은 목소리를 흉내냈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어색한 웃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깨달았습니다. 고상함은 억지 흉내가 아니라 삶이 우리 안에 새겨놓는 깊은 자국이라는 걸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무늬입니다. 얇고 성급한 삶에는 얇은 나이테가, 굵고 단단한 삶에는 깊은 나이테가 남습니다. 결국 그것이 고상함의 모습으로 배어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종종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오래된 찻집에 앉아 창가의 빛을 받으며 차를 마시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 차를 드는 손동작 하나에서 어떤 고요한 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젊은 날의 흉내로는 낼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말없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본 적.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나까지 차분해지고 싶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세월이 빚어낸 고상함의 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속도를 추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남들보다 빨리 결과를 내야 인정받는 줄 알았고 하루를 쪼개가며 더 많은 일을 해야 성공한다고 믿었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누가 더 빨리 답을 내놓는지가 능력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가쁘게 달리던 날들이 지나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차갑게 효율만 따지는 동안 사람의 체온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 날 저는 동네 카페에서 아주 느린 대화를 경험했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나눈 10분 남짓한 대화였는데 정말 따뜻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대신 먼저 제 안색을 살펴보시며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날은 일이 많아 지쳐 있었거든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어떤 전문적인 조언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온도가 인생을 지탱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것이 고상함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세월은 또 다른 지혜를 알려줍니다. 젊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꼈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쉽게 잘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땐 그것이 당당함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 길어질수록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성숙 아닐까요? 저는 한 번은 작은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분이었는데 저는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흙의 냄새, 바람의 방향, 계절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낀 이야기였죠. 그 순간 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겸손히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단정 짓지 않고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하고 받아줄 때 우리는 신뢰를 느끼지 않나요? 그 겸손이야말로 고상함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말투와 태도의 힘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를 자랑하느라 과장된 몸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친구들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의 흥분보다 오히려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주변 공기를 바꾸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절제된 온도가 묻어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사실 말은 적을수록 힘이 실립니다. 절제된 몸짓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회의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말이 없던 한 사람이 마지막에 던진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그 무게는 절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우리에게 혼자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예전에는 연락처에 많은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있는 게 성공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키워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은퇴한 지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하더군요.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만의 리듬으로 채우는 사람. 그 모습에서 저는 우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은 때때로 갈등을 줍니다. 젊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도 한 번은 친구와의 오해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제 말이 옳다고 주장했죠. 결국 그날은 서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진짜 용기는 내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한 발 물러서는 거였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취향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떤 이는 정원 가꾸기를, 어떤 이는 클래식 음악을, 또 어떤 이는 매일 아침 산책을 사랑합니다. 이런 작은 취향이 우리 삶을 고요하게 빛내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전문 화가는 아니지만 그 그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큰 행복을 얻습니다. 취향은 성적표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기쁨이죠. 그 꾸준한 몰입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품격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감정이 풍부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예전에 지하철에서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르신과 자리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화를 내지 않고 단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네, 젊은이가 힘들면 앉아야지.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화가 아닌 품격으로 상황을 바꾸는 힘. 그 힘이 바로 고상함입니다. 결국 고상함은 흉내로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남겨주는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빛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 향기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나이테처럼 우리 삶에 새겨질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고유한 향기가 점점 스며들기를, 그래서 진정한 고상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